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강철비 보셨나요? 강철비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의 특수성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아 개봉 당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가 더 큰 주목을 받았던 이유에는 영화의 배경이 북한에서 발생한 쿠데타, 즉 군사반란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가상의 정찰총국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북한일보와 핵심 세력을 제거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영화 팬들에게도 정말 김씨 일가가 철저히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에서 가능한 사건일까라는 궁금증을 심어주기 충분했죠. 그런데 최근 일본 주간지에서 2018년 말에 북한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치 영화 강철비에서 나온 것처럼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일본 주간지 슈칸 겐다이의 곤도 다이스케 특별편집위원은 한국의 합참 의장에 해당하는 가와노 가스토시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과의 대담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곤도 위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시 소재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 현장 시찰을 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갈마해안 관광지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원산 경사심리 해안 일대 호텔, 카지노 등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곤도는 당시 고역을 견디지 못한 건설 현장의 병사 일부가 암살 미수를 일으켰다며 범인은 일망타진됐으나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이와 관련해 곤도 위원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한국군에 구조된 뒤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군인 3명과 시신 한 구가 바로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한 북한군 병사들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20일은 동해 해역 인근 한일 중간 지역에서 조난 신호를 보낸 북한 선박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을 향해 해상 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저고도로 위협 비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일본 측은 광개토 대왕함이 자위대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하는 등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 한 달여간 하늘 양국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곤도는 당시 한국 해군함이 해당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던 건 북한으로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긴급 연락을 받은 한국 정부가 군을 출동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와노 전 막료장은 그런 얘기를 확실히 가능성의 하나로 보고받았다면서도 거듭말하지만 진상은 아직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초계기 사건 발생 전인 2018년 11월 1일자에서 김 위원장의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시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곤도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한국통일부는 구조된 북한 주민들이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혀 북한에 인계한 것이라고 설명했었죠. 물론 우리 정부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진짜로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사실상 쿠데타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과연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진짜로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사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도 일종의 쿠데타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북한의 쿠데타 사건들은 반당 종파 분자 및 간첩 혐의자 숙청 등 김씨 일가에 의한 일방적 숙청극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쿠데타란 일부 세력이 무력 등을 동원해 권력을 탈취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지난 75년 동안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쿠데타에 준하는 김씨 일가에 의한 반대파 숙청 사건들은 북한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992년 푸른제 아카데미 사건과 1995년 북한 육군단 사건들입니다. 먼저 푸른제 아카데미 사건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군경력 시발점이 됐었습니다. 당시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은 대외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군 경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김정일이 1991년 12월 갑자기 북한의 최고 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된 거죠. 당연히 그 당시 북한은 동구권의 몰락으로 외국 유학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유학생들을 강제 귀국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돌아온 유학생들 눈에는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취임은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유학했던 사회주의 체제였던 나라들, 특히 그 중심이었던 소련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던 유례없는 권력 세습이 이뤄진 것이었죠. 특히 소련에서 교육을 받은 유학파 장교들의 눈에는 군 경력도 없는 미필인 김정일이 아버지인 김일성의 백으로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이러한 불만을 사전에 알게 되었고 무려 5년 동안 이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의 사례로 보자면 군 내부의 미국이나 독일 등 유학을 갔다 온 장교들에 대해 간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육군단 사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북한 육군단 사건도 앞서 언급한 푸른제 아카데미 사건처럼 간첩죄를 빙자한 숙청인데요.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육군단의 배치 지역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중심인 평양이 아니라 그에 비해 한참 후방인 함경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방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군대라면 전투훈련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북한 육군단은 전투훈련보다 국경 지역에서의 외화벌이에 더욱 주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군단 정치위원들과 군관들 사이에는 부정부패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 등이 성행했었는데요. 문제는 신임 군단장이 부임하면서부터였죠. 1995년 신임 군단장인 김영춘이 부임했는데 순수 야전군 출신인 그가 본 육군단의 모습은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전투훈련은 뒷전이니 신임 지휘관의 명령이 아예 먹히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은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됐죠. 김영춘이 부임하기 전 해인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했고 고난의 행군까지 겹쳐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 김정일의 심기가 매우 안 좋았는데 때마침 육군단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결국 김정일에 의한 피해 숙청이 시작됐고 북한 육군단은 휴전선 일대 최전방에 배치됐던 북한 9군단과 맞교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북한 전역에서는 육군단 정치위원들이 야심을 품고 평양 진격을 하려다 실패했다. 남조선과 연계해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등의 입소문이 퍼져 북한 육군단 쿠데타설이 생긴 거죠. 사실 김일성과 김정일 때만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 시대에도 이런 숙청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건은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제거한 장성택 숙청 사건입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국가전복 음모로 규정한 사건인데 이마저도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획한 숙청 사건이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3년 12월 13일 밝힌 장성택 사형집행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군사재판은 현대판 종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 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하여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찬탈할 야망 밑에 갖은 모략과 비열한 수법으로 국가전복 음모에 극악한 범죄를 감행한 피소자 장성택의 죄행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그 실상은 장성택을 처형하기 위해 억지로 만든 혐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죠. 이렇게 북한의 김씨 일가들은 온갖 혐의를 만들어 피해 숙청을 진행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더 생기시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나 피해 숙청을 진행해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은 북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심한 숙청과 독재로 인해 혼란기를 맞이했던 리비아나 이집트 같은 국가들도 있었죠. 그런데 같은 독재 국가이면서도 혼란기에 군부가 전면에 나섰던 리비아나 이집트 등과 달리 왜 북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기만 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군부와 정권 핵심부의 일체화를 꼽습니다. 북한 정권 수뇌부와 군 수뇌부가 사실상 일치하는 셈이고 군의 정치 개입이 제도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소 군부의 뜻이나 의지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그대로 반영됨을 뜻하는 거죠. 또한 북한 특유의 거미줄 같은 강력한 감시 체제도 쿠데타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쿠데타의 생명은 비밀 유지와 결사에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조건이 전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북한군에서는 총참모부가 군사작전을 총괄하고 인민무력부가 군 관련 외교나 행정, 군수, 재정 등을 관할합니다. 여기에 총정치국이 당을 대신해 군을 통제하며 정치사상 사업 등을 관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해당하는 보위사령부가 반체제 인사 등을 단속합니다. 특히 북한 보위사령부 개통은 2중 3중의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트럼프 1200조 풀어 미국인에게 $1000씩 지급한다. 미국 이탈리아 따라가다가 망하고 한국 모델 따라가면 성공한다. 극찬 따라간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급 속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이 발표되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현지 시간 전 세계가 위협에 빠진 상황이 지나가면 미국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바로 현금 보조를 포함한 통큰 경기 부양책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지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로 최악의 하루를 보내왔던 이 뉴욕 증시가 17일 현지 시간 급반등에 성공했고,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또 잇따라 조치를 쏟아내면서 힘겹게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도 2에서 3%대 올랐고요. 우선 부양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AP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세계적 위협 대응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서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우리 미국은 크게 가겠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는데요. 최근 세계적 위협 및 어려움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며 여기에 설 것이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말을 통해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미국이 더 빨리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미국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맞물려 뉴욕 증시가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는 등 패닉 상태에 빠지자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 불안 심리 자체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이 세계적 위협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줄이기 위해 행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적극 부각했고, 뉴욕 증시가 이로 인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금 보조, 현금 지급의 경우 미 행정부가 세계적 위협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8,500억 달러, 최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놓고 의회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미국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무누신 장관은 발표를 통해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고 대통령 또한 현금을 지급하길 원한다며 앞으로 2주 이내에 미국인들은 수표를 제공할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미국 노동자를 위해 업무 중단 급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세계적 위협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내놓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성인 한 명당 1,000달러,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24만원 정도 될 텐데 현금 보조 가능성을 거론한 보도를 의식한 듯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조금 더 클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다만 부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급여세도 한 방법이지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초 급여세 면제를 추진해 왔지만 미국 의회의 반대가 큰 상황이었고 설득하고 통과되는데도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 만큼 아무래도 이번과 같이 현금 지급 및 보조로 정책을 바꾼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파격적인 정책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개인 100만 달러, 기업 1천만 달러까지 모두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앞으로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열려있길 희망한다면서 주식시장이 개장된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이 개장 시간을 단축할 시점에 이를지 모르겠다고 발표했고요. 거기에 이와 함께 세계적 위협으로 인해 직접 타격을 받은 항공 및 호텔 업계의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미국의 이런 패키지가 이번 주말께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과연 전 세계 경기에 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궁금해지네요.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적절한 이론대로 풀리지 않는 이 위협 속에서 하나 둘씩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질 텐데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적절한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현재 남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세계적 위협 대응 방식을 모범 사례로 평가하거나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 제럼 애덤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 16일 미국 CBS에 출연해서 이제 선택할 때다. 공격적인 방역으로 사망률을 낮춘 한국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많은 환자 수를 내고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이탈리아의 길로 갈 것인지 라고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한국의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고요. 사실 방금 제가 전해드린 이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은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2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트럼프는 현재 재선도 달려 있고 만약 이 위협을 미국이 현재의 상황에서 제대로 넘기기만 한다면 아마 역사 속에서 크게 남을 미국 대통령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을 씻고 기침을 가리고 하는 등 기본적인 보건 수칙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미국 상황이 한국처럼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아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애덤스 단장이 언급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나라가 이미 2월 말부터 집에 머무르기 그리고 재택근무, 집단 모임 자제 등 국민 캠페인으로 벌여오고 있는 세계적 위협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결국 이 애덤스 단장은 한국이 세계적 위협 대응의 성공 모델이고 이탈리아가 실패 모델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에게 던지기 위해 그날 두 곳의 방송사에 잇따라 출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이 하고 있는 이 캠페인을 따라 하자는 것이죠. 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세계적 위협 속 초기 최악의 상황을 겪었지만 이 대규모 검사 체제를 신속하게 갖추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큰 모범 사례가 됐다면서 또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등을 통해 25만 명 이상을 검사하고 보건당국이 하루에 2차례 투명하게 상황 보고를 했다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 해외 다수 언론이 한국의 세계적 위협 대처법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극찬한 가운데 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또 한미연합 사령관 또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위대하다고 밝혔습니다.